경기도지사 선거전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들이 24시간 공공서비스를 약속하며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24시간 심야버스 운영을, 김은혜 후보는 24시간 어린이 병원 운영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원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육아, 주거의 사중고를 호소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물과 나의 꿈 찾기에 나선 학생들을 만나봤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소식으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6,686명으로 어제에 비해 15,600명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경기도 내 확진자 수도 6,0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도내 확진자는 어제에 비해 4천여 명 감소한 6,168명이며 이에 따른 누적 확진자는 477만 4,0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기 지역 사망자 수도 어제 18명에 비해 3분의 1 수준인 6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코로나 누적 사망자는 5,979명입니다. 도내 시군별 확진자 수도 모두 1,000명대 이하로 줄었습니다. 수원시가 610명으로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으며 다음으로는 532명이 확진된 화성시였습니다. 특히 안산시의 경우 어제 592명이 확진됐지만 오늘은 3분의 1 수준인 203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선거 소식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이 24시간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는 막차가 없는 24시간 심야버스 운영을,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 전문병원 운영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박일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24시간 운행하는 심야버스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현재 새벽 1시 정도까지만 다니는 주요 광역버스를 24시간 정기 운행하도록 하고 운수업체의 손실을 경기도가 보전해주는 방안입니다. 우선 서울과 경기도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노선부터 막차 시간 없이 운행하고 택시 환승 할인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통혁명으로 우리 서울에 출퇴근하는 도민들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1시간씩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24시간 어린이병원과 어린이집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중증 어린이 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을 경기 남부와 북부에 한 곳씩 설치하고 시군별로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 전문병원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24시간 열려있는 어린이집과 온종일 보육교실도 늘려서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4시간 어린이 병원을 시군별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24시간 어린이집과 온종일 돌봄 교실을 늘리겠습니다. 김동연 후보는 출퇴근 교통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경제 전문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다양한 보육 공약과 함께 본인이 워킹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의 24시간 공약은 수혜 대상이 비교적 뚜렷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 올해 용인시는 특례시가 됐죠. 오는 지방선거에서 초대 특례시장으로 누가 당선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군기 현 용인시장을, 국민의힘은 이상일 전 국회의원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는데요. 첫 재선 시장이 탄생할지 아니면 탈환에 성공할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박희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110만 대도시로 급성장하면서 올해 특례시 지위를 부여받은 용인시. 이번 6일 지방선거에서 초대 특례시장이 가려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군기 현 시장을 최종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백예비 후보가 당선되면 용인시 최초 재선시장 타이틀을 거머쥐게 됩니다. 백예비 후보는 민선 7기 용인시를 이끌어오면서 지속했던 정책과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8기에도 시민들을 위한 시정을 펼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특히 시장 재임 시절 강조했던 난개발 방지와 도시공원 조성에 방점을 두고 차별화 전략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무려 13명의 예비 후보가 출사표를 낸 국민의힘에서는 이상일 전 국회의원을 최종 후보로 낙점했습니다. 이 예비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캠프에서 상근 보좌관 역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과의 네트워크를 강조하며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과 처인구 남부 지역을 동서로 관통하는 민자고속도로 신설 등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인프라와 자족 기능을 갖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어 용인을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반도체 도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민선 1기부터 6기까지 역대 시장들이 모두 비리에 연루돼 법정에 섰던 용인시. 흑역사를 딛고 최초 재선시장이 탄생할지 아니면 탈환에 성공해 첫 번째 특례시장에 이름을 올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은 취업부터 결혼, 육아, 주거에 이르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있지만 사실상 스스로 찾지 않으면 혜택을 보기 어렵기도 한 상황인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의 현실과 마련된 정책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연속 보도를 통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먼저 일반적인 30대 가정의 하루를 돌아봤습니다. 김성환 기자입니다. 올해 30살이 된 김휘진 씨. 대학 졸업 전 이른 나이부터 직장을 구해 5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더 나은 미래를 그리며 3번의 이직 과정이 있었고 현재는 비교적 안정적인 회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렇듯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앞으로 수십 년을 더 일해야 하니 지칠 때도 많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제가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있는 삶을 사는데 직장이 함께 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금 뭐 선택근무제니 뭐 자유출근제니 있긴 하지만 약간 이런 육아 쪽으로 근무하는 쪽이 좀 더 여유가 있었으면, 그러니까 지원하는 쪽이 생겼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 김 씨의 업무가 마무리되고 차로 40분 가까이 되는 퇴근길이 시작됩니다. 휴게 시간을 포함해 9시간을 꼬박 일하고 돌아온 집. 몸은 천근만근이지만 김 씨는 쉴 틈이 없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자 4살과 이제 막 100일에 접어드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김 씨의 일과는 또다시 시작됩니다. 퇴근하고 사실 바로 이제 아이들 돌보고 하면 이제 아이들 자는 게 한 10시 정도 되니까 이렇게 일찍 퇴근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제 또 밀린 업무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제 개인 시간 거의 없습니다. 김 씨의 아내이자 아이들의 엄마인 박찬영 씨. 이 순간이 행복하면서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은 두 아이에게 나오는 정부 지원금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지만 정작 사교육 부담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이마저도 끊기기 때문입니다. 두 아이 양육으로 인해 길어지는 경력 단절도 적지 않은 고민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꿈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과거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득한 것 같아요. 회사도 그만뒀고 또 아이를 2명이나 키우고 있으니까 언제 다시 복직할 수 있을지. 직장 생활부터 결혼과 육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의 삶은 팍팍하기만 하지만 보다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김 씨 가정의 경우 2년 전 처음 계약했던 전세 가격보다 2배가 올랐는데 재계약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보다 작은 평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주거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의 정말 많은 부분을 대출 이자와 이런 주거에 관련된 어떤 저축 이런 부분에 이제 신경 써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항상 좀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수많은 청년 지원 정책이 있지만 스스로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제 청년들이 받아야 될 정책이지만 필수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놓치면 못 받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이벤트성이라서 좀 그게 많이 아쉽습니다.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일반적인 가정의 청년들은 미래를 고민하기 앞서 당장 주어진 삶을 살기에 급급합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년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정책은 무엇인지, 또 지금 있는 정책은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이어서 이재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앞서 보신 대로 청년의 삶은 팍팍하기만 합니다. 숨통을 트이게 해줄 정책은 없을까요? 청년들은 어떤 정책을 원할까요? 지자체의 정책은 청년들의 바람을 담아내고 있는지 이를 분석한 의미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안산 청년 네트워크라는 단체가 진행한 조사입니다. 안산 지역의 청년 804명이 참여했고 남녀 성비는 6대4 정도 됩니다. 연령은 19세부터 39세까지 골고루 설문에 응했습니다. 청년 정책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물었더니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53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주거생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20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두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의견을 냈던 일자리, 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취업 지원 정책이 확대되었으면 한다.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는 월세와 보증금 이자 지원 같은 주거비 지원금을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산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무작정 자취를 하자니 너무 금액이 부담되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이 자가가 아닌데 전셋값이 너무 오른 거? 그래서 아파트를 떠돌아다니는 게 안산에서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른 지역으로 이제 빠르게 직장을 찾아서 떠나는 청년들이 워낙 많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좀 정주할 수 있는 지역이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그렇다면 실제 안산시의 정책은 어떤지 보겠습니다. 2022년 올해 안산시의 청년정책 시행계획이라는 문건을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입니다. 청년정책의 분야별 사업과 예산까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설명 자료를 보면 앞서 보신 설문조사와 같이 청년정책의 수요는 일자리 창출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주택과 금융 같은 청년 복지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 집행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살펴봤더니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지원 예산이 청년정책 전체 예산의 약 30%를 차지합니다. 청년 기본소득이 19%,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에 15%가 투입됩니다. 청년 지원과 관련해서는 인턴 사업 정도가 보이고 한시적인 월세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정도가 주거 지원 사업인데 비율이 적고 금액도 미미합니다. 대상자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정책의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 나머지 사업들은 적은 예산을 쪼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전체의 예산 자체가 적습니다. 정부 예산 중에서 청년 예산의 비중은 3.8%로 분석이 되는데 안산시의 경우 전체 예산의 1.66%에 그치는 것으로 안산 청년 네트워크는 분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산시는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올해 1월에 첫 출범을 해서 자료 취합이 완벽하지 않다. 비중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 이를 반박할 만한 자료는 공식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한 안산시의 청년정책에 대한 평가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에 비해서 정말로 관심과 의지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정책 분야들에 비해서 많이 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설문조사하는 역할이 사실은 민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데, 안산 청년 네트워크는 지방선거에 나설 청년 예비 후보들과 간담회를 열어서 이번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청년 예비 후보들은 하나같이 청년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해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책을 펼치기 전에 청년들의 삶을 먼저 면밀히 살펴보고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묻고 정책과 삶의 간극이 벌어지지 않게 소통해야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청년 문제 풀 수 있을 겁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올해 어린이날은 100주년이었습니다. 3.1 운동, 독립운동을 계기로 어린이들에게 민족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23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안성의 한 초등학교가 100주년을 기념해 보물찾기와 나의 꿈 찾기로 특별한 행사를 꾸몄다고 합니다. 주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국기가 걸린 운동장. 곰과 토끼 인형이 등교하는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안성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별한 등교길이 꾸며졌습니다. 자, 양진초등학교 어린이들, 지금부터 보물찾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는 보물찾기와 나의 꿈찾기. 학부모들이 십시일반 기금을 마련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행 행사가 상당히 제한적이었는데요. 이번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3년 만에 학교 운동장 하늘에 만국기도 걸고 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선물하고자. 학생들은 이날 가수, 배우 등 다양한 꿈을 적어 칠판에 붙이고 숨겨둔 보물을 찾아 운동장을 뛰어다녔습니다. 꿈이 뭐예요? 건축물을 짓고 싶어요.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일찍 나오려고 했는데 줄이 되게 길어가지고 혹시 못 찾을까 했었는데 가까스로 와가지고 자전거도 찾고 문화상품권도 찾아서 기분이 좋아요. 오랜만에 마음껏 뛰어노는 학생들의 모습을 본 교사와 학부모들은 해주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오늘처럼 신나게 재밌게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조성해서 그동안 움츠렸던 우리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꿈을 펼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밖에 나오기 힘들었던 학생들. 모처럼 꿈도 적고 보물을 찾으며 의미 있는 날을 보냈습니다. BTV 뉴스 주하영입니다. 발달장애 음악인들의 작은 음악회가 평촌역 앞에 마련됐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고자 상가연합회가 마련한 자리인데요. 음악으로 지친 일상에 따뜻한 위로를 전했습니다.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촌역 상가들 사이로 울려 퍼지는 음악 소리. 이렇게 연주하기까지 남들보다 곱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특별한 연주자들입니다. 20년 넘게 매일같이 악기 연습을 해온 발달 장애인들. 거리두기 완화 덕분에 그동안 연습해온 곡들을 올해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발달 장애인들한테 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는 정말 감히 꿈도 못 꾸지요. 예, 그런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도 사회에서 이제 나갈 수 있고 또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거에 우선 대만족이고. 평촌역 상가연합회가 만들어낸 작지만 소중한 무대입니다. 지친 일상에 음악을 선물해 코로나로 침체된 상권을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도심이 생기를 되찾아 코로나 이전에 활기찼던 모습을 되찾길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장애인들이나 소외계층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게 자기네들이 직접 만든 제품을 갖고 와서 판매도 하고 소규모 문화 공연을 할 수 있게 이러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럿이 힘을 합쳐 꾸며낸 작은 무대가 지역사회에 활력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네, 보도국입니다. 앞으로 26일 후면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각 정당들이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시장 후보들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이번 선거운동은 시작된 것인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하게 될 우리 지역 시장 후보에 누가 결정됐는지, 그는 어떤 사람인지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로부터 이재명 전 지사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청년 기복 소득 지원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는 공약 비교 리포트도 준비 중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인구는 1,350여만 명으로 집계됐다는 통계가 발표됐는데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전국 시도 가운데 인구 폭등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계 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당 채 1명도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각 정당의 도지사 후보 공약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BTV 뉴스는 우리 지역의 안전과 주민 여러분의 행복한 삶에 도움이 되도록 주민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채널 1번 BTV 뉴스, 오늘 저녁 7시에도 시민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오늘도 한낮에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평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볕이 강하게 내리며 자외선도 매우 강하니까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낮에는 기온이 오르다 아침, 저녁으론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벌에 옷을 들고 다니며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 가끔 구름 많다가 저녁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에서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새벽 수도권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일요일에도 흐린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요즘 화창한 날씨에 봄나들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빠르게 오르는 한낮에 세균 번식도 급격히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조리 전 손 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 보관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두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 특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